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았으며 부정선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 민경욱 전 위원과 황교안 전 대표 또 국투본 애국 동지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4.15 총선거뿐이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속구리 투표지 보관 등 CCTV를 감추고 이 데이터를 감추는 충격적인 이 당시의 증거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총선거 정말 우리는 부정선거를 두 눈 부릅뜨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 선관위 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총선 부정선거 대비하고 있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검찰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송봉섭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전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한아무개 씨도 구속영장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자신의 딸을 위법하게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2018년 1월 충북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딸 송아무개 씨를 채용하라고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나온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면접위원들은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그와 직장, 지역, 연고가 있었고 이들 모두 송 전 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의 청탁을 받은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과장은 고교 동창 딸 A씨를 위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A씨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중앙선관위 직원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384명 가운데 58명에게 부정합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 전 차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도 전남 선관위에 특별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썩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체적인 투 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데 열심입니다. 정부 유일의 선거 지원 부처인 행안부 수장으로서의 행보이지만 자칫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야당의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발 벗고 나선 것일까요? 무슨 계기가 있는 것일까요? 2020년 총선 부정 논란이 기폭제. 변호사 시절인 4년 전 총선 때였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명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그게 뭐였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투표 분류기에 대한 불신이었죠. 이건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이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또 하나는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가 해킹돼 전산 집계가 실제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딱 이상민 장관,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할 수 없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선관위가 개선에 나서 이번 총선은 부정 시비가 상당히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전 투표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자, 무엇입니까? 이상민 장관, 하나는 부정한 투표지가 양산될 우려이고, 다음은 이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돼 카운트될 우려죠. 이를 막을 방법은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를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고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를 교부해 왔죠. 규칙이 상위 법률을 어긴 셈이라 법대로 할 것을 제언했는데 선관위는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투표지를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전략입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투표지가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지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경찰관이 따라 붙을 예정입니다. 경관 3,000명을 투입키로 경찰청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지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면 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심한 경우 이틀이나 3일 뒤에야 투함됐습니다. 그때까지 바구니 같은데
보관돼 논란이 됐죠. 그래서 사전 투표지가 선관위에 도착한 뒤 투함될 때까지 과정도 CCTV로 찍어야 한다고 선관위에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현장 날인하면 시간이 늘어진다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장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총선 당일 오전 6시에 땡 하고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100명이 입장하는 극단적 상황이라 가정합시다. 사전 투표지 발급기가 8대, 날인 담당 관리관이 1명 배치된 가운데 현장 날인을 한 경우 100번째 투표자는 오전 6시 13분 투표를 완료했어요. 기존 방식대로 할 경우에도 100번째 투표자는 6시 13분에 투표를 완료했죠.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투표자마다 신원 확인, 투표지 발급에 1분 걸리는데 그 사이 투표지 8개까지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현장 날인할 공무원 동원도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상민 장관, 그 이유는 보상, 즉 수당과 휴가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을 3만 원 올렸습니다. 총선에 수고하실 공무원이 40여만 명이니 100억 원 넘는 액수이지요. 또 휴가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장 이틀 휴가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사전투표일은 주말인 금, 토, 일이고 본투표일, 수요일도 국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수요일 근무자는 이틀, 금요일 근무자는 하루를 쉬게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못 박을 방침입니다. 이르면 6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중앙일보에 처음 알려드리네요. 하하하. 자, 이상민 장관님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 부정선거 작심을 했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